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심지연입니다. 네, 김무섭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내신 4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적성 전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6월 모의평가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면은 수시 원서 접수, 즉 수시 지원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럴 때 뭐 비교과도 내신도 조금 애매한 친구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민이 더욱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을 위한 적성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뭐 적성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적성 전형이 수시 전형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 살펴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아유, 말이 꼬이는 것 같아서. 잠깐 별 날아가긴 했었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좀 고려해 볼 만한 전형으로 저희가 적성 전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0학년도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적성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총 12개 대학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3개 대학, 뭐 그다음에 세종권에서 2개 대학, 나머지 7개 대학이 이제 경기권에 있는 대학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권에서 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12개 대학에서 교과 성적 60에 적성고사 성적 40%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 전형 뭐 교과 성적 안 좋아도 쓸 수 있다며 그랬는데 60%나 들어가?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매니저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애매한 성적에서도 적성 전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뭐 내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진 학교도 있고 반대로 작게 벌어지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마다 차이를 좀 이용할 수 있어야지 좀 수시 원서 접수가 지원 전략을 세울 때도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 전형으로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학생들이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내신 성적 반영에서 이제 등급 간 성적이 적은 곳, 큰 곳,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개 대학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내신 등급별 점수 차이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3등급에서 5등급의 학생들의 환산 점수 차이를 보시면, 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3등급 하고 5등급 점수 차이를 보시면 6점이거든요. 그리고 뭐 고려대 세종 같은 600점 경우에는 만점에 6점 차이. 그쵸. 네.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40점. 이렇게 쭉 보시면 맨 밑에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 42점이에요. 가장 크게 벌어지네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점수 폭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점수 폭이 크죠. 근데 보시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굳이 이 범위를 나눈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신 1등급, 2등급짜리가 어차피 적성고사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성고사를 쓰기에는 되게 아까운 성적이라고 성적이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3등급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쓸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3등급 하고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그럼 내가 적성고사를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았을 때 역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더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3등급에서 5등급 차이가 예를 들어서 가천대 같은 경우 6점이에요. 네. 그러면은 3등급하고 4등급 차이는 몇 점이죠? 3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적성고사 한 문제당 100점 옆에 보시면 3점에서 4점이니까 그럼 한 문제 더 맞으면 4등급 학생이 3등급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뭐 가천대나 서경대, 성결대, 뭐 수원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문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맞으면 이제 한 등급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뭐 고려대 세종이라던가 특히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5문제에서 6문제 정도를 맞아야 이게 한 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쵸.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적성고사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도 1, 2등급은 아닐 거라고 테니까요. 얘기를 예. 했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음. 대부분의 경우 4등급 이하일 경우들이 높다는 거죠. 그럼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정시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수능 대신에 이 적성에 대한 대비 학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과연 이 적성고사 문제들을 남들보다 내신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4, 5등급 학생들이 이 3등급 받는 학생들보다 더- 두 문제, 세 문제를 더 맞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이제 뭐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대학 간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고사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대학들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 워낙 학생들이 그쵸.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음.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성고사 뭐 내가 두 문제 정도 더 맞추는 정도니까 뭐 충분히 지원을 해볼만 하지만 다른 대학 아까 예시로 들어주셨던 삼육대 같은 경우만 해도 되게 좀 그 극간을 이겨내려면 다여섯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적성고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쵸. 사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오히려 가천대가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 단순히 뭐 적성고사 내신 반영 비율 그렇게 크게 안 돼라고 해서 그냥 아무 대학이나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꼭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적성 전형이다 보니까 적성고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또한 대학마다 출제하는 유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무래도 적성고사를 잘 봐야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시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대학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성고사는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구는 없는 거죠. 네, 탐구를 치르지 않아요. 사회 탐구든 과학 탐구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영어를 보지 않아요. 또 거기서도 네. 영어가 빠지면 국어, 그쵸. 수학 국어, 위주로. 수학을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네. 12개 대학을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시면 12개 대학을 보시면 가천대, 그다음에 고대 세종, 을지대 여기 세 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국어 수학만 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문이과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국어 수학만 보게 되죠. 물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를 보게 되고 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영어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는 영어를 필수로 해서 계열에 따라서 국어나 수학을 선택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적성고사를 치를 때 내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를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수학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시험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국어에서는 큰 성적, 그러니까 성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는데 수학에서, 그쵸? 수학에 따라서 결국에는 합불이 결정이 난다. 그래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뭐 적성고사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학마다 뭐 요거까지는 제가 정리는 따로 안 했는데 대학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출제되는 범위가 달라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출제가 되지만 어떤 대학에서는 문법이 출제되지 않고 뭐 화작문만 출제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출제 범위 자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내가 시험 성적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적성고사를 치르겠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모의 적성고사 시험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대학에서 아니면 전년도 기출문제라도 대학에서 다 그렇죠.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좀 풀어보면서 나한테 좀 맞는 대학이 이런 대학이구나. 적성고사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문제 중에서 풀어봤더니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는데 40문제 이상 맞는다. 그런다면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을 때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학적 역량,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맞아요. 시간이 그쵸.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보시면 이제 60분, 뭐 80분, 60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 총 50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60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삼육대나 수원대, 뭐 한성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6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거의 네, 1분에 그럼 하나를 그쵸.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겠네요. 수학을 과연 1분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을까? 그쵸? 이거가 고민이 되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적성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국어를 최대한 후다닥 빨리 풀고 이제 수학에서 수학에 뭐 1분 준비를 30초에서 해야겠네요. 2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풀 수 있어야 된다. 네, 빨리 푸는데 정확하게 그쵸. 맞아야죠. 막 찍은 거랑 빨리 푼 거랑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맞은 거 개수로 따져보면은 찍은 게 더 많이 맞았어. 이러면 이 친구는 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쵸. 그리고 네. 뭐 출제 과목과 범위까지도 그쵸,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 음. 그래서 확실히 이 두 가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대학 혹은 이제 목표 대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좀 더 그 대학의 기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적성고사라고 해서 좀 이게 되게 특별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수능 유형과 약간 축소된 형태, 미니 수능형이라고 하죠. 수능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을 대비를 하면서도 적성고사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유형을 좀 확인해 보고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적성 전형을 준비를 하실 때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 내가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입시 자료를 보시면 적성고사 뭐 합격자들의 뭐 적성고사 맞은 개수 이런 것들을 그죠. 따지거든요. 평균점도 이렇게 네. 공개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19학년도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8학년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한 50문제 중에 40문제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이 되고 네. 사실 네, 문제 거의 합격이 많은데요. 된다고요. 네, 어. 보통은 이제 한 70%니까 35문제 내외 정도를 맞았을 그래도. 때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 2019학년도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합격자 자료를 발표했을 때 여기는 조금 더 높아요. 오히려 가천대보다 조금 더 높아서 한 80% 수준까지는 맞아야 이제 합격자들의 개수가 나온다. 그러면서 내신 등급이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4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등급 학생들이 80% 그러니까 출제 문항에 60문제거든요. 60문제 중에 한 80% 수준을 받아야 여기를 적성고사로 합격이 가능하다. 과마다 조금 다른데 다르겠죠? 네. 그렇죠. 뭐 엔터테인먼트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컴퓨팅이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74.7% 정도니까 이게 뭐 44개 정도, 44.8개니까 45개 정도를 60문항 중에서 맞으면 뭐 합격이 가능한데 소프트웨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89.8%니까 54문제 정도, 60문제 중에서 54문제 정도를 맞아야 적성고사로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매년 좀 다른 그쵸, 수준이죠. 그쵸. 그러니까 매년 유지가 되는 게 달라지죠. 아니라, 네, 매년 달라지는데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이 정도 맞으면 이 대학 갈 수 있어. 아니죠. 올해 이게 낮았으면 내년에는 네.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높아질 수 컷이 있겠네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몇 개년치를 좀 보시면 되겠지만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는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그냥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쵸. 가장 어렵게 연습해야지 그쵸. 실전에서 비슷하게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나오니까 그쵸? 확실히 연습 때는 좀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뭐 평상시 연습하시고 뭐 지금 수원대라던가 뭐 성결대라던가 이런 데들도 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시면 뭐 한 보통 70%에서 80% 수준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더라. 출제되는 문항에 개수로 따지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 연습하실 때 무조건 풀고 뭐 틀린 것만 채점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그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적성고사 하면은 뭐 준비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준이 무슨 높아서. IQ 검사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유형이 좀 정형화되기도 그쵸. 하고 또 이렇게 생각보다 평균점이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막 엄청 열심히 뭐 하루에 막 5시간 막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계속 한두 해 기출 문제 한두 그쵸. 해씩은 계속적으로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일정도 연구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수능 전과 후로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 수능 전에 6개, 수능 후에 딱 6개 6개 맞아요.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작년부터 이제 가천대가 이제 수능 후로 가면서 이게 6개가 작년부터 딱 딱 고정이 나눠졌네요. 됐고 네. 그 중에서도 서경대, 수원대, 삼육대, 을지대, 한성대, 성결대가 이제 수능 전에 치르게 되겠죠. 근데 올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일정들이 보통 뭐 많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혹은 조금 적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가 좀 빨라졌어요. 전년도보다. 특히 서경대 보시면 작년에 10월 3일 날 시험을 치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2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일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9월에 네, 보네요. 8월 시험 보고 9월 모의고사 보고 뭐 정신 없을 10월 때 보기도 전에. 네, 정신 없을 때 이제 서경대 적성고사를 시험을 치러야 되고 성결대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10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수능 한 2, 3주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진짜 부담스럽겠네요. 근데 다른 학생들도 그렇다는 거.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학생들도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럼 쓰기가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면 내가 납치당하지 않을까? 납치 안 당해요. 네, 납치 안 당해요.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신껏 오히려 지원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뽑거든요. 이제 작년보다도 좀 더 인원이 증가해서 3명 정도 증가해서 1,015명을 뽑아요. 1,015명.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고 더군다나 수능 후에 치러요. 그리고 이 대학들 중에서는 그래도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대학 중에 하나다 보니까 경쟁률이 작년에도 엄청 상승이 됐었거든요. 근데 가천대를 올해 만약에 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천대는 등급간 점수 폭이 적죠. 그러니까 3등급이랑 4등급 3점 차이, 뭐 4등급이랑 5등급도 3점 차이,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된다. 그리고 뭐 50문제 중에 뭐 한 70% 정도만 맞으면 뭐 합격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수능 후에 있다. 나도 쓰고 싶죠.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5과목, 상위 5과목만 반영이 돼서 총 20개 과목만 성적이 반영이 돼요.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 본인 평균 성적보다는 좀 높게 산출이 되겠네요. 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쓰고 싶다니까요. 그럼 다른 학생들도 다 쓰고 싶겠죠. 그러다 보면은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겠네요. 합격率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다른 학생들도 다 하고 싶고요. 내가 부담이 되면 다른 학생들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지원을 하실 때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전년도 입결만 보시거나 뭐 성적 오르면 된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수능 후에 적성고사가 있으면 좀 마음도 편안할 것 같고 말 그대로 뭐 약간 마지막을 좀 남겨놓은 느낌인 거잖아요. 안정을 남겨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뭐 약간 수능 후 적성고사가 있는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 나눈 것 같은데요. 뭐 연구원님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적성고사를 고민해야 되는 학생들은 적성고사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제 뼈가 이렇게 아픈지 이게 너무 뼈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할 필요가 선생님이 쓰라고 하시면 쓰세요. 가급적이면. 네, 그러셔서 그쵸. 뭐 쓴다고 해서 또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뭐 그 부분 뭐 특히 뭐 일부 학교 뭐 고대 세종이라든가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 대부분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는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또 안 쓴단 말이죠. 다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적성고사도 쉽지 않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급대 학생들의 학업
의욕, 동기, 역량이 사실 다른 뭐 좀 더 높은 성적대 학생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성적이 오를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 고민을 잘 하셔서 선생님과 논의를 잘 하셔서 적성고사 전형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마지막 말씀들이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뼈도 많이 맞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약간 많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진짜 전략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실제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띵동이시는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